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0장 1절입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I will the fourfold principle of birth, growth, harvest, and rest. This is the way of change through non-action. 한 줄씩 보겠습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I will the fourfold principle of birth, growth, harvest, and rest. 이것이 곧 무위이환이라. This is the way of change through non-action. 우주에는 1년 사시보다 더 큰 시간의 주기가 존재합니다. 지구에 사시사철이 있듯이 우주에도 사계절의 시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 1년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모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타스통신은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약은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의 방위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 조약은 러시아 하원과 상원의 만장일치 비준을 받았으며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자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양국 간 비준서가 교환되면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이후 양국은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 급격히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조약의 핵심 조항인 4조에는 만일 양국 중 한쪽이 외부의 침공을 받아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상대국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및 러시아의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같은 군사적 행동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최근 북한군 파병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며 북러 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직접 군사적 지원을 실행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까지 확장될 가능성, 양국 간 합동군사훈련이 본격화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38년 9월 30일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뮌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넘기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300만 독일인이 거주하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했던 이곳의 양도를 체코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들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체코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조차도 히틀러의 영토 야욕은 여기서 끝이라는 약속을 믿고 체코를 압박했습니다. 영국의 네임 체인벌린 총리는 협정문을 들고 귀국해 우리 시대의 평화를 선언했지만 히틀러는 불과 6개월 만에 약속을 깨고 체코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로부터 6개월 뒤 그는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체코에서 벌어진 역사가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최근 필사적인 항전으로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인구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징집 강화를 위해 강압적인 조치까지 불사하고 있으며 장기화된 전쟁에 따른 서방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의 진정한 목표는 구소련 영향권의 복원이라고 합니다. 점령지 합병이 완료되면 그는 우크라이나 전체와 발트의 3국, 더 나아가 동유럽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경우 유럽 전체의 안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은 1930년대와 닮아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외부 분쟁을 외면했고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올리법을 통해 무역 장벽을 쌓았습니다. 이 법은 2만 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 전쟁을 촉발했고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는 오늘날 아메리카 퍼스트와 대규모 관세 부과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만주사변, 중일전쟁, 독일의 체코 침공 등 일련의 사태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수할 때 발생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할 유일한 힘을 가진 국가가 수수방관할 때 야망을 가진 나라들은 더욱 활개를 치기 마련입니다. 두 개의 바다가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진주만 공격으로 산산이 깨졌으며 이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붕괴하고 미국의 고율 관세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촉발한다면 세계는 1930년대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기업으로 자리 잡은 스타링크가 내년 초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현재까지 스타링크는 총 7,120개의 저궤도 위성을 지구 상공에 배치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들이 배치한 저궤도 위성은 지구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기존 위성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타링크는 42,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배치해 더욱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타링크의 진출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 3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스타링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공생관계를 맺고 있지만 스타링크의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 구도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초기 단계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조만간 스마트폰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 안테나만으로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전화 통신이 위성에 바로 연결되어 어디서나 음성전화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의 전송 속도가 기존 이동통신사의 4G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테스트한 결과 4G의 약 10% 수준인 17Mbps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시장의 일부를 스타링크에 잠식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합니다. 스타링크의 영향력 확대는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G는 5G보다 5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로 자율주행차나 도심 항공교통 등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구현하려면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데 기지국만으로는 이를 완벽히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은 6G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G가 상용화된다면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3D 홀로그래픽 등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상용화될수록 스타링크의 입지도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며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에 오랜 준비를 해온 것도 이러한 미래 사업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시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면에 환경 파괴와 공해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수많은 차와 트럭들이 도로에 매연을 내뿜고 있죠. 지구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나무와 해양 생물들도 점차 그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파괴와 공해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물이나 음식, 주거 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되면서 대기 오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각종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죠. 일반 먼지와 다르게 미세먼지는 코, 인두,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인체에 들어와 쌓이게 되는데 이 PM2.5 이하인 초미세먼지인 경우 이 폐포에까지 침투할 뿐만 아니라 혈관으로 들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몸에 주는 가장 흔한 피해는 염증입니다. 미세먼지나 외부의 바이러스, 이물질이 인체로 들어오면 면역 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유아, 임산부나 평소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가 모든 먼지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시에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사용인데요. 집안에서 생활할 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루 종일 환기를 시키지 않는 것은 이 실내 환경에서 발생되는 독소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환기가 필요한데 이때 이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사용하여 환기 후 빠른 시간에 먼지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코로 숨 쉬는 것과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입구이죠. 동의보감에는 폐는 코와 통해 있으며 기가 코로 들어가서 심과 폐에 저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은 입과 코 두 가지인데 왜 유독 코만을 강조한 것일까요? 동의보감에서는 코는 천기의 통로이며 입은 지기의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즉 맑은 천기가 왕래하는 통로는 코라는 것인데요. 최근 현대의학에서 이 코로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코는 단순히 공기 통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는 공기 중에 먼지나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차단합니다. 코털과 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질, 섬모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물질들은 대부분 걸러지게 되죠. 두 번째로 코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외부 공기가 코를 통과하면서 폐 속 환경에 맞는 온도와 습도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폐활량 조절인데요. 코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가 신경 반사를 일으켜 폐활량을 늘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코 점막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는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촉진시키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은 기관지 및 폐 건강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비염으로 인해 코가 막혀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도 평소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코 점막에서부터 인두, 후두, 기관지에 이르기까지 호흡기 점막 표면에서는 항시 소량의 점액질이 분비되며 이 점액질은 외부 이물질로부터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 점액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호흡기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나 독감을 심하게 앓은 후 몇 주 동안 잔기침이 지속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까닭이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심장의 열기가 폐에 몰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도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져 호흡기 점막이 쉽게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생활 습관 교정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폐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약재를 복용하여 조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폐와 호흡기의 건조함을 예방하는 약재는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꿀, 배, 오미자, 맹문동, 도라지 등의 약재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는 자세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 적절한 폐활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장기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폐를 움직이는 근육은 주로 횡격막과 갈비뼈 주위 근육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갈비뼈 바깥쪽의 근육들이 수축하여 폐가 들어있는 흉곽을 위쪽, 옆쪽 방향으로 늘려줍니다.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주로 배 근육이나 갈비뼈 안쪽에 위치한 근육들이 수축하여 압력을 가해 흉곽이 좁아지게 만듭니다. 최근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등이 굽어지고 목을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갈비뼈 사이가 좁아지고 흉곽이 좁아진 상태가 지속되면서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고 폐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머리가 멍해지거나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최근 조사에서 성인의 35%가 운동 부족이라는 결과가 있었죠. 운동 부족인 사람들의 경우 숨이 차도록 신체 활동을 하는 일이 며칠에 한 번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를 움직이는 근육도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해지기 마련이죠. 장시간의 운동 부족은 폐활량을 줄어들게 하고 결국 만성 피로와 비만의 원인이 되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 건강을 위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자와 의사들이 넥스트 팬데믹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한의학적으로 5장 중 면역력과 가장 밀접한 장기가 바로 폐입니다. 외부의 사기가 처음 들어오는 곳이 이 피부와 호흡기고 이 피부와 호흡기를 주관하는 것이 폐이기 때문인데요. 폐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수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수행을 통해 조식을 생활화하게 되면 이 심장과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킬 수 있고 폐 기능이 강해지면서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 신장의 수기가 채워지면 면역력의 근본 에너지인 정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 건강의 기본 조건이 코로 숨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가 막히는 것은 일종의 상기증으로 기가 소통되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막힌 코를 뚫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 몸에서 이 폐와 코 부위를 지나는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것입니다. 설료와 빗고 수행을 통해 막힌 충맥과 임동맥을 뚫게 되면 코로 숨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폐가 건강해지고 음양의 기운이 소통되어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 오장육부 심화 시간 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 수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천지진리 비밀이 다 들어있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우주 창조와 치유 소리 대우주 생명과 하나 되네.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 구원의 법방미로다.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함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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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들천 상원군 훔리지야 보래 훔리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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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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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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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세계 경제 원우의 대강 시천도 조화 정경세 불방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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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원우의 대강 시천도 조화 정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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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